예, 월요일 아침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과 시장 진단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은 이제 대선과 부양책 두 가지 이슈인 것 같습니다. 대선은 워낙 꺼진 불도 다시 보자이기 때문에 불안감은 있지만 바이든 쪽으로 쏠려가는 것 같고요. 부양책에 관한 얘기들이 오락가락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주 얘기서부터 네. 한번 하고 출발할까요? 지난주 우리 장 출발하기 전에 우리 연휴를 잘 쉬고 나왔는데 네. 트럼프 확진. 트럼프의 확진 소식을 듣고 얼어서 출발하실까 봐 네. 제가 나와서 그럴 일 없으니까 뭐 영향 없을 겁니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렇죠. 우리 시장이 지금 7거래일 연속 상승 기록 중입니다.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연휴는 아니죠. 뭐 이 한글날 포함해서 이 기간 동안에 상당히 또 해외 증시 흐름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하나씩 좀 살펴보자는 거죠. 일단 코로나 얘기 우리도 이제 1단계로 내려갔는데 예. 뭐 날도 좋겠다. 뭐 1단계도 내렸겠다. 뭐 1단계 아닐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이제 코로나가 좀 상당 부분 일상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코로나 데이터 오늘 몇 명이야, 오늘 몇 명이야 이거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방역 당국자가 아닌데도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뭐 솔직히 어떠세요? 뭐 뉴스나 이런 데서 그냥 흘러가는 걸로 보고 말지 이렇게 막 찾아서 하시지 않지 않나요? 상당 부분 이 일상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로서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해야 될 게 뭐 미 대선 얘기다 뭐 이런 것들인데 좀 이따가도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뭐 민주당 쪽으로 많이 기울었죠. 근데 확실히 못은 못 받겠어요. 예전에 힐러리하고 트럼프 할 때도 트럼프가 될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지만 이 최고의 악재라고 한다면 확실한 승자가 안 나오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거면은 민주당이 확실히 이기든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바이든은 이제 증세잖아요. 기본 베이스가 증세잖아요. 그러면은 이걸로 부양책 쓸 수 있는 이 규모가 늘어나게 되고 부양책을 사용하면서 미 경제가 좋아지고 미 경제가 좋아지면서 아시아로부터의 뭐 수입이 늘어나고 뭐 이런 아시아 쪽의 반사 이익을 얘기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게 요즘 우리 원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화도 엄청 강세죠. 우리 뭐 1,150원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위안화가 엄청 강세입니다. 그럼 위안화 강세 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위안화가 뭐 당연히 뭐 중국 좋으니까 위안화 강세 나오겠죠. 뭐 일단 실물 경제 바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이.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교육국이 어디예요? 중국이거든요. 근데 원화하고 위안화가 통상적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 원달러, 그러니까 원화도 강세, 그러니까 원달러가 빠지겠죠.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 수급 좋아질 겁니다. 뭐 이 얘기도 많이 나올 거고. 또 중국 하면은 트럼프 행정부 밑에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예. 네,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바이든 쪽으로 많이 기울다 보니까 미중 갈등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 뭐 이런 부분들이지 위안화 강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잘라서 놓고 보면 우리가 소위 과거에 변수라고 읽었었던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 여러 내용들도 시장 빠질 때마다 하나씩 이제 들이밀었던 증거에 불과한 거지 굉장히 오래 캐캔 묵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 기간 봤었던 이 증시의 변수라는 것들이 변수로서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 와중에 삼성전자 실적 보셨죠? 삼성전자 실적이 12.3조입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인가 증가한 실적이고요. 반도체 정말 잘 나갈 때 2018년도 때 뭐 15조 막 이렇게 나오던 그 실적 제외하면 근래 들어서 우리가 본 실적 중에서는 제일 잘 나온 실적입니다. 근데 우리 좀 들어가서 볼까요? 반도체가 좋았나요? 아니에요. 반도체 가격은 계속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실적이 선방을 해줬어요. LG전자 실적도 거의 1조 원 나왔거든요. 3분기 영업이익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뭐 비대면으로 집에만 있으니까 뭐
TV 판매가 늘었어요. 뭐 가전 판매가 늘었어요. 뭐 이런 부분들 이걸로 뭐 1조 원 만들더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증시의 바로메터거든요. 그럼 이게 견조히 지켜진 이 삼성전자 가격이 견조한 증시라는 거는 하방 경직성을 상당 부분 안고 갈 수 있는 시장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밑단은 막아놓고 윗단은 뚫려 있고 그러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긍정론적으로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요. 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부양책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 부양책 얘기인데 지난 6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이제 코로나 걸려 좀 쉬어도 되는데 나와가지고 갑자기 협상 중단을 선언을 했어요. 이 협상 중단 얘기도 가만 생각해 보면 자기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배제되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자기 배제되면서 민주당 쪽으로 기우는 패를 상당 부분 막고자 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상 중단을 선언을 했어요. 미증시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신경질적으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협상 중단 선언하고 나니까 미증시가 빠지더라. 트럼프의 최대 업적은 증시 호조인데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몇 시간 만에 말을 바꿨어요. 다시 또 협상을 재개한다.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얘기가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 이 주말 때 나온 이 사이즈를 좀 불러드리면 기존의 이제 부양책 규모를 참 아이러니하게도 더 크게 부르는 게 민주당입니다라는 부분을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민주당이 부르는 사이즈는 2.2조 달러입니다. 공화당은 계속 난 뭐 8천억 달러다, 뭐 1.2조 달러다 여기 하면서 제일 위에다 가이드라인 이제 위에다 쳐놓은 게 1.6조 이상은 절대 안 된다라는 부분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트럼프가 뛰어들어와서 네. 더 크게 예. 빨리 합의해라. 1.8조 달러로 이 상한액을 높여놨습니다. 그럼 민주당과의 이 괴리가 공화당과의 괴리가 4천억 기존 달러네요. 6천억 예. 달러에서 4천억 달러로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합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고 지금 11월 3일에 대선 앞두고 있는데 뭐 누가 우세해요? 일단 바이든이 우세하단 말이에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끝까지 이거 막아가지고 부양책 실시 못했다? 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선 이전에 합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미 부양책이랑 뭔 그렇게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겠죠. 시장이 왜 올랐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시장이 왜 올랐어요? 유동성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시장이 언제서부터 꿀럭거렸어요?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멈춘 다음서부터 꿀럭거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시장이 다시 오르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유동성 공급 뉴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미국의 추가 부양책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그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합의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졌다라는 부분은 증시의 분명한 호재입니다. 근데 증시가 이제 뭐 미국이 부양책 가지고 뭐 된다 안 된다 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과정 중에 굴뚝주가 많이 흔들리든가요? 아니면 기술주가 많이 흔들리든가요? 기술주가 변동성이 기술주가 크죠. 많이 네. 흔들렸어요. 우리 옛날에 뭐 칠공주, 차화장 뭐 그거 기억하시죠? 미증시에도 똑같은 칠공주 있어요.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또 뭐 있을까요? 뭐 아마존, 페이스북, 뭐 테슬라, 엔비디아, 뭐 넷플릭스 이거 7개거든요. 얘네들 시세 빼면 나스닥도 시세 없어요. 얘네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시세가 많이 쏠렸던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뭐 밸류에이션이 비싸네, 싸네, 뭐 미래 가치를 끌고 오면 싸네, 뭐 아니 그렇게 끌고 왔는데도 비싸네, 뭐 갑론을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시장이 조용히 흘러갈 때, 시장이 그냥 상승 가도로 달릴 때는 이쪽으로 아무도 브레이크를 안 겁니다. 근데 시장이 멈춰서기 시작할 때는 뭐부터 빼야 돼요? 많이 오른 것부터 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등락률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국내 증시가 이걸 100% 다 흡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우리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견주함을 깔고 갈 거다라는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미증시에서 변동성 커지는 부분을 우리가 100% 녹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한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게 리스크 온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지수 올라가는 거야 뭐 당연히 뭐 위험 선호도 좋아지는 부분은 다들 이해하실 거고 국채 금리가 뛴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떨어지는 거죠. 국채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국채 수익률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국채 가격은 빠르게 빠집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뭐예요? 옛날에는 뭐 금이요 뭐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채권이죠. 금도 이제 네. 뭐 그렇게 못 부르죠. 금은 또 유한하잖아요. 근데 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뭐 10년물 T본드 뭐 이런 것들 황금성 매우 좋고 글로벌 키커런시 달러로 거래되고 이거만큼 안전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T본드 뭐 T빌 여기가 가격이 빠진다? 그럼 이 얘기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돈들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험자산으로 올라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요즘은 유가도 좋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긍정적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리스크 이 선호도가 올라오고 있는 시장입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바이든이 되면은 안 좋아요. 바이든이 되면 안 좋아요. 뭐 이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든이 돼서 증세 기조로 끌고 가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은데 이 증세로 끌고 가서 사실 부양책 사이즈가 커지고 이게 경기 개선이 뭐 만들어지고 경기 개선이 또 뭐 수입 강화를 뭐 수입 확대를 또 불러일으키고 이런 이게 맞물려가는 톱니바퀴를 생각하면 마냥 악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악재라고 한다면 11월 3일 대선 끝났는데 확실한 승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거 뭐 나는 불복을 하네, 뭐 소송을 하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난 백악관에서 못 나가겠네, 뭐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불확실성이 이 최고의 약재지. 지금처럼 오히려 한쪽으로 확 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쪽은 여기 바이든이 되면은 어디가 좋다, 뭐 트럼프가 되면 어디가 좋다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쪽으로 돈이 움직일 수 있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럼 확신이 생기는 시장은 불확실성이 떨어지는 시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증시 전반적으로 뭐 나쁠 이유 없는 시점 아니겠네요. 변수로서의 이 사이즈들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밑단도 뭐 견조하게 지켜내고 있겠다. 상대적 아웃퍼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을 포함해서 여건들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제거되는 듯한데요. 대주주 양도세 얘기가 사실 연말까지 남아있는 게 좀 변수이거든요. 네. 정책적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사실 나올 수 있는 물량도 어느 정도일지 좀 걸리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매일 아침에 이제 VIP들한테 이제 시황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 요즘 하루도 안 빼놓고 쓰는 얘기가 대주주 양도세 얘기입니다. 여당도 싫대잖아요. 네. 야당 싫어하는 거는 뭐 그렇다 네. 치고 여당 원내대표도 싫대는데 이거를 굳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그러게요.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당 3억 이거 얼마 해당되는 사람 없습니다. 이 얘기만 계속 할 게 아니고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닐 것 같은데 종목당 3억 드는 사람 이거 얼마 안 된다? 이거 뭐 얼마 안 되는 건 맞아요. 뭐 전체 인구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회피성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망가지는 걸 우려하는 건데 정말 이걸 모르는 건지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건지 어쨌든 정부는 계속 기존안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합산, 세대 합산해서 개인별 과세로 재검토합니다.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뭐 이런 식의 이 움직임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입법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사실 소득세법 국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야가 모두 싫대요. 그러면은 결국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거는 국회거든요. 그래서 가능성 없는 얘기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현 정부가 지금 나와 있는 3억 원 대주주의 이 기준 강화를 강행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마치 증시의 마지막 우리 국내 증시의 마지막 퍼즐 같은 게 그렇죠. 아마 이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료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대한민국 증시가 제가 방송 오래 하잖아요. 오래 했잖아요. 네. 제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증시 한 번도 비싸 본 적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니까 유동성 환경이
이 투자 환경이 좋은 쪽으로 유동성은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뭐 비싸 있는 증시로는 유동성이 정말 좋으면 뭐 밀고 들어가겠죠. 근데 유동성 환경 정말 좋은데 싼 증시가 있다. 뭐 매력도도 높다. 그럼 일로 유동성 밀고 들어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선행 EPS의 상대 강도, 그러니까 다른 데 비해서 어닝의 상대 강도는 센데 시장의 상대 강도는 그거보다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시장 강도가 아웃퍼폼을 띄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항상 언더퍼폼. 물론 이거를 또 역으로 해석하면은 그제도 언더퍼폼, 어제도 언더퍼폼이었으면은 오늘도 언더퍼폼일 확률이 높은 거고 이게 내일도 언더퍼폼일 확률이 높은 거지만 언젠가는 퀀텀 점프를 한번 할 수 있는 이 잠재력을 안고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뭐 지수 5,000P 뭐 이런 거 보게 될 텐데 그 시점이 언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방송에서 논할 필요가 없지만 상대 강도만큼은 상당 부분 살아날 가능성이 업사이드 구간이 크게 살아있는 이 시장이다라는 점을 말씀 많이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걸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개인이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럼 기관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친구들은 너무 변덕이 죽을 듯 해가지고 종목들 사다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도 많이 했죠. 시장의 방향이 궁금해?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자? 외국인들한테 네. 물어보자. 종목 뭐가 잘 갈지 궁금해? 이건 기관들 사는 걸 보고 따라 사자. 그러면 시장의 방향은 외국인을 보려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증시에 들어와서 주머니에서 원화 꺼내지 않잖아요. 주머니에서 뭐 꺼내요? 달러 꺼낸단 말이에요. 주머니에 달러 꺼내서 원화로 바꿔주세요. 원화로 바꿔서 뭐 대한민국 채권을 사든 대한민국 주식을 사든 뭐 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의 판단 기준은 정확히 뭐예요? 원달러 환율입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 강세 구간으로 가는 기대감이 있을 때 얘들 주머니에서 달러가 많이 나오겠죠. 달러가 많이 나와서 강해지는 원화를 많이 들고 원화 강해지는 거에 더해서 뭐 채권 뭐 이자를 붙이든 뭐 주식 수익률을 붙이든 어쨌든 투자를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화 강세 구간, 원달러 떨어지는 구간은 외국인들 수급 영향력 기대감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지난 목요일 날 외국인 순매수가 크게 한번 자극을 받았는데 지난 7월 말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동안 계속 외국인 수급에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뭐 매도가 좀 일반적으로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상당 부분 매수가 찍히는 날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 그림에서도 뭐 나오는 그림처럼 이 원달러 환율이 튈 때 원달러 환율이 튈 때는 원화가 약세 구간이라는 거잖아요. 원화가 약세 구간일 때는 대부분 다 리스크 온 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 선호도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사실 원달러가 이제 튀는 네. 거니까 원화가 약세로 가는 거니까 이 구간에서 증시의 상대 강도는 다 죽어 나자빠집니다. 뭐 볼 것도 없어요. 예. 근데 지금 구간 한번 보면 원달러 분명히 빠지고 있고요. 우리 1150원 구간으로 들어왔고 상대 강도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러면 뭐 당국이 개입한다 뭐 한다 뭐 얘기들 많이 하는데 당국이 이게 쉽사리 개입하기도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원화의 강세를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 수급의 개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 그리고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공매도 얘기가 이제 또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공매도 금지를 아직까지 끌고 가는 쪽의 나라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 제대로 된 어떤 이런 국가 가운데는 거의 뭐 우리가 우리밖에 없대요. 예. 우리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뭐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공매도 금지 딱 매겼다가 다 이제 만기 지난 다음에 이제 원래대로 다 돌아갔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만 지금 현재 공매도를 아직도 내년 3월까지 막아놓고 있어요. 여기에 피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넌 뭔 얘기하는 거야? 뭐 너는 공매도 찬성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이게 과대평가되는 부분을 분명히 막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은 빠지면은 사서 올리면 되고 선물이 너무 올라가면 팔아서 빼면 돼요. 근데 이 수급
이 현물 주식 같은 경우에는 빠지면 사면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더 올라갔을 때 방법이 없어요. 공매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을 막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공매도를 막고 있는 현재 그림에서 외국인들이 아직 발동을 안 건 것 같아요. 상당 부분 뭐 반쪽짜리 절름발이라고 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뭐 이제는 더 팔기도 어려운 국면, 뭐 더 빼기도 어려운 국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충분히 뭐 많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안 좋게 봤으면 선물이 위로 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선물 수급이. 네. 선물 수급은 일단 갖고 있고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고평가되어 있는 현물 팔고 저평가되어 있는 선물 사는 게 당연한 거니까 차익거래 흐름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이제까지는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들이 차익거래 컨셉으로 많이 들어온 이 수급이 많았을 텐데 지금의 원화 구간이면은 진성적인 이 수급 개선을 기대할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네 뭘로 할래? 라는 부분인데 요즘 제가 방송에서 제일 많이 얘기한 업종이 자동차 업종입니다. 모비스, 글로비스, 만도, 미아, 할 거 없어요. 현대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국내 수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증가했어요.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뭐가 잘 나가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반도체하고 자동차네요. 여기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면은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 종목들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굳이 멀리 벗어날 이유도 별로 없지 않느냐.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추정치로 봤을 때 야 11조만 나와도 좋겠다라고 얘기하던 자리에서 12.3조 뚜껑을 열었으면 상당 부분 밑단만큼은 지키고 있지 않겠느냐. 그럼 이 견조한 밑단을 바탕으로 해서 아웃퍼폼 많이 떨어져 있는 국내 증시니까 아웃퍼폼을 만들어낼 가능성 매우 높은 증시 흐름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자, 그러면 종목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동차 쪽, 경기 쪽 거기뿐만 아니고 마지막 코멘트까지 한번 하면 업종 대표주들의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는 네이버, 카카오, 2차전지, LG화학, SDI,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요거만 있으면은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것만 있으면 매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저도 그때 방송에서 이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 그림 아니거든요. 지금은 갑자기 현대차가 튀어 올라왔고 삼성전자가 아웃퍼폼을 뛸 준비를 하고 있고 증시 주변으로 많거든요. KB금융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여기도 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인데 시중의 유동성은 많겠다. 상당 부분 이 움직일 확률이 높죠. 증권주, 한국금융지주 같은 거 시세 굉장히 좋았었고요. 여러 가지 업종 대표주들을 갖다 끼워놔도 시세표 한번 쭉 열고 보시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상대 강도가 좀 덜했던 쪽. 업종 대표주들 중에서 가격 매력도가 좀 높아져 있는 쪽 이쪽으로의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시면 업종 대표주만 안고 있어도 매매하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네, 일단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고요. 어렵게 가시는 것보다는 그동안 이제 말씀하신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들, 대표적으로 자동차 쪽이고요. 또 업종 대표주 순환매를 좀 노리면서 대응하자는 말씀이세요.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효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